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요. 이게 정기환 대표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한덕수 총리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 왜 이런 행동하는지 우리가 잘 몰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 윤석열 편에 확실히 선 이유가 있더라.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대통령 편에 왜 한덕수가 섰냐? 왜 섰습니까? 이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분위기가 한덕수 대통령이요? 한덕수를 네. 탄핵 이후에 대선이 생기면 국민의힘 네.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내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요? 용산에서 검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자 한동훈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걸린 대선 후보 두 사람 있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홍준표. 시장도 불가하다. 그럼 누구를 할 거냐? 갑작스럽게 지금 한동훈,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가 아웃되고 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굉장히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잘한다. 조선일보가 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한다는 그 가짜뉴스도 계속 가져와서 퍼뜨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적극 지원한다는 등. 그렇죠. 네, 이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세우면 오히려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북 좌파 전체주의 세력에 쏟고 있는 국민들과 제대로 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움직일 공간이 매우 좁아졌죠. 심지어 그런 언론, 그걸 언론이라고 부르죠. 그런 언론 중에 이런 기사도 쏟아내더라고요.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네.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고 있다. 어머나. 지금 계속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네, 그런 예. 거다라고. 저기 하루 만에 떨어졌나 봐요, 우리 원화 가치가. 뽕뽕이님께서 미쳤네. 그러니까. 예. 말이 미천내가 됩니까? 아니고 실제 검토되고 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좀 의견이 있는데요. 네네. 한덕수는 왜 저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보수 쪽에서 이제 의견 모아서 한덕수 대통령으로 저는 이것만 해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 동조범으로 징역 네. 갈 거를 면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품고 지금 하는 행동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가 그날 12월 3일 날 윤석열을 만난 게 8시 40분이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내가 사람들을 장관들을 모았어요. 네, 모았죠. 그 전체 과정에서 한덕수가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문서도 없고 발언록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것도 없죠.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동료 그 장관들이 한덕수는 반대했습니다라는 증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가 보증해지기 전에는 내란 동조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을 정당화해주는 이 내각 구성을 본인이 나서서 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민주당은 한덕수도 이제 위치가 불안하니까 잘 구슬리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왜 저랬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의 입장하고 국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설마 올 초에 계엄령 혹시 의심하면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데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지금 안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나 거대한 내부 소요 사태예요. 모든 게 지금 시간 끌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시간을 끌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서 뭐 이 헌법재판관들을 잘 구슬러서 무슨 탄핵을 되물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나이브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덕수가 시간 끌면서 기다리는 거는 80년도에 사북 사태 같은 어떤 지역에서의 대규모 사태, 지금 이미 기사가 난 것만 하더라도 청주공항을 폭격한다, 뭐 사드 기지를 어쩌고 한다, 심지어는 뭐 원전에다가 뭐 일을 일으킨다, 온갖 얘기가 나오는 게, 그리고 저 강남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을 때려 부신다. 그러니까 이게 설설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 마치 유언비처럼 마구 돌고 있잖아요. 네. 이게 내란을 일으키거나 하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디선가 거대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사태가 소요 사태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금 야당 세력은 완전히 쪽을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중심으로 사태 수습이 되면서 어쩌면 윤석열은 내줄 수도 있어요.
예? 계엄령 발동시킨 잘못된 대통령으로. 그러나 지금의 정권 울타리, 이 검찰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세력은 리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어떤 조직이라기보다 네. 이 세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많은 기관들이 암묵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네. 그러니까 1979년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군권을 일단 잡은 다음에 사북 사태를 일으키기까지 넉 달이 준비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시간 벌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추정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최초로 저희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제가 평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버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버리는 헌법재판관 카드. 임명하고 윤석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버텨보다가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본인이 추인을 안 하더라도 강행을 할 수 있어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절대 안 받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고 또 올라와고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냐? 김건희는 지금 윤석열은 포기하더라도 자기 특검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명태균이 저런 주장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러면 자, 윤석열만 포기하면 김건희 특검 막을 수 있다. 누구를 세워야 돼요? 한덕수가 유일한 카드다. 자, 이거 길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한덕수 대통령 카드니까 야, 너 대선 후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버텨. 어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일체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국무총리실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오로지 한덕수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누구하고 갈 것이냐. 자,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죠? 네. 누구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김건희하고 한덕수 배우자가 제일 가까워요. 네. 또 이 사람들은 신봉자 수준으로 점집이나 굿당이나 주술가를 찾고 있죠. 이것이 허황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돌아간다. 한번 며칠 동안 지켜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용산에서는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기획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이게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런 얘기가 공유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냐? 이미 윤석열은 너무 흠이 많아가지고 회복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한덕수가 했던 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여태까지 국무총리로서 보여줬던 언사를 뛰어넘습니다. 이를테면 특검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수사하는 쪽이나 수사 받는 쪽 모두가 만족하는, 모두가 동의하는 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생겼어요.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만족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그게 뭐예요? 건 실제로 가해자 편을 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공을 다시 국회로 돌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근사하게 들리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85명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내란을 아직까지도 선동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라. 이게 국민을 위한 거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동은 그렇게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덕수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 위험한 도박이 어디까지 갈 거냐? 정말 자기 혼자 뭐 이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망상이니까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그래도 장점이 많잖아. 따져보니까 있긴 해요. 트럼프보다 젊다. 뭐 이 정도? 아니, 그러니까 농반 진반입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이든보다 젊고 트럼프보다 젊으니까 새 출발할 수 있다. 지금 74살 아니에요, 그분? 아니, 49년생이니까 75이고요. 75이요? 며칠 예. 지나면 76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나이로. 하여튼 뭐 그러니까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안을 민주당에서 못 박았는데도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말은 달리하지만 국회에서 재논의해라. 민주당 아니, 그러면- 편은 그러니까 절대 윤회 되지 않겠다. 입장에서 봐더라도 한덕수 중심으로 사태가 풀려가게 되면 네. 처벌은 받더라도 금방 사면될 수도 있고 그나마 이제 끄나불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할 거예요. 오늘 한 말이 말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뭐겠느냐. 어떤 말이요? 지금 말해준 가해자 피해자를 어제 공정하게 어제 본다는 어제 어제 한 한 말. 말. 네, 네. 이 모든 게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밀고 나가느냐. 태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뒤집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지금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재위원 3명은 받고
특검은 거부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시간을 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공수처장의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힘의 기울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불과 한 주일 전만 하더라도 마치 네. 윤석열을 곧 체포할 것처럼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소환 조사는 몇 번 하는데 이제 체포 결정 할 것처럼 하다 싹 바뀌었어요. 특히 오늘 얘기는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너무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모의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권력의 풍향을 잘 읽고 있는 건데 지금 기성 권력이 거대한 뒤집기 시도로 지금 힘을 집결해 가는 중이구나. 내가 여기서 섣불리 윤석열 체포한다고 나섰다가는 나도 당하겠구나 해서 태세 전환한 게 지금 이 상임위의 질의 답변 여기서 아주 역력히 보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덕수를 정점으로 거대한 뒤집기가 일어난다. 근데 같은 말에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 뒤집기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대한 소요 사태가 기획될 수가 있다. 그게 없이 이게 수습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김 선생님 말씀에 이제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데 전 동의해요. 왜냐하면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보여줬으니까. 세례성전은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리고 한덕수의 태도 변화가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거부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논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예산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뭐 살펴볼 여지가 있다거나 또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아픈 지적일 텐데 그때는 왜 안 했냐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덕수가 중심을 잡아가면서도 결국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국민의 편에서 또 역사적 평가 앞에서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정하고 자기가 지금 가르마를 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겠다고.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가 그렇게 없구나. 일단 첫 번째 그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가 없고 한동훈은 무조건 절대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갤럽 조사에 따르면 6명 합하니까 17%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거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살릴 길은 또 없잖아요. 탄핵은 불가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굴 내세워야 되겠죠. 사면 이야기까지 하시니까 정말로 대단한 감각이라는 생각은 사실 김갑수 선생님께도 들을 거예요. 네. 자, 이게 그러면 딱 프로세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만 살려놓잖아요. 한덕수를 죽인다고 하면 역풍에 대한 기대도 자기들은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주춤주춤 하는 것도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생긴다고 보지만 내란의 공범으로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결집의 요소가 있고 지금 보수 세력들은 뭡니까? 구심점이 없잖아요. 윤석열 안 된단 말이에요. 국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윤들 딱 세워서 야 한덕수 세워놓으면 거기에 똘똘 뭉쳐보자. 정강훈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오늘요 보수 채널들이요 5개 6개 거구 채널 다 모여서 연합방송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자 이런 게 뭐냐. 이게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감으로 문제없네. 이게 그저께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하는데 어저께 공교롭게도 용산에서 이런 게 있다. 근데 민주당 의총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참 정말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